자, 녹화 하나 더 들어갑니다. 지금 키리우스님께서 주신 질문이 대표님 원래 상승장에서 주도주 실적주들이 이렇게 좋은 실적 및 좋은 컨센서스가 예상되어도 차익 실현 욕구로 조정이 크게 나와도 계속 홀딩해야 하는 건가요? 하셨는데 두 가지로 예를 드릴게요. 시장과 그리고 종목군 기준. 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그래서 금리를 2004년 6월에 올리죠. 여기서부터 금리를 올려서 2006년 6월 요 자락까지 금리를 올립니다.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금리를 올릴 때 이제 다우지수의 흐름은 다소 이제 제한적으로 보여지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아 증시나 이런 쪽의 흐름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저 당시 기준에 다우는 이제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이고, S&P 500 지수는 이제 전체 시장의 지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쪽이 이제 상승 각도로 보면은 조금 더 보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6월부터 요 6월 요 정도까지 기준. 랠리 기준인데 이제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는데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저 조정이 금리가 5.25까지 올라갈 정도로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5.25. 근데 조정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금리 더 이상 안 올린다. 경기가 정점이야?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죠. 이런 조정이 이 당시 기준에서는 이거 하락의 기준인가로 생각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저런 기준의 조정 부분이 2015년도에 똑같습니다. 출구 전략을 단행을 해요. 그리고 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링겔 놔주다가 링겔을 빼버리겠대. 그러니까 울고불고 악을 쓰고 난리가 나는 거죠. 출구 전략 처음 했을 때 어때요? 쭉 뻗어 올라가는데 이 중간에 이런 조정은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거 과도하게 올라왔어요. 조정이에요. 이 음봉으로 여기까지 내려오면 음봉 그려봐요. 이렇게 여기까지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와 있고 이렇게 흘러간다면 또 이 기준을 다시 이평선을 빼고 볼까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종목은 두 개를 보여드릴 겁니다. 삼성전자하고 저 다른 종목 하나를 더 보여드릴 건데 이러한 이제 경험치를 저한테 어떻게든 이제 좀 확인하시려고 이제 유료 방에 들어와 계신 거죠. 사실은 윤정두가 주식을 주가로 올려드릴 수는 없는 거고. 자, 이렇게 이건 뭐 하락이죠. 이거는 고점 저기 고점에서부터 1680에서 1520까지 120포인트가 빠졌는데 거의 뭐 7, 8% 빠졌는데 8%. 그죠? 근데 이런 기준의 조정폭이 한 번씩 있다 할지라도 시장의 흐름은 지속된다. 그리고 2015년 기준에서는 어때요? 금리를 오래 올리겠대. 그만큼 경기가 좋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점을 못 넘기고 계속 미끄러져. 이럴 때가 기회라는 거죠. 올해 안으로 어떻게든 금리를 올린대요. 기회라는 거야. 근데 기회라고 딱 금리 올리고 이제부터 갈 거면 됐더니 이건 정신없이 더 빠져. 짜증스럽게. 근데 결국은 저기서부터의 랠리가 진행이 되죠. 금리를 올릴 만큼의 경기가 좋아졌다. 그럼 이 당시 기준에 악재가 뭐였길래 변동이 이렇게 나오느냐? 첫 번째, 이란과의 핵협상. 두 번째,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하. SDR 쪽 IMF 쪽의 통합 아치켓 SDR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이 제안을 하죠. 중국에 위안화 시장을 외환 시장을 열어줘라. 그랬더니 우리는 그게 완벽하게 열지 못하고 동시효과 정도만 열어줄게. 그렇게 했더니 평가 절하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위안화의 급격한 하향 추세 때문에 세계가 깜짝 놀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거는 아무 문제 없었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렉시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 당시에 메리스가 창궐을 했고, 그리고 중국의 비이성적인 폭락 장세. 왜? 그 이전에 폭등 장세를 연출했다가 IMF가 경고를 하죠. 야,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운영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겹쳐졌던 때의 기준에서의 흐름,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 이후의 흐름은 랠리죠. 2015년부터 쭉. 그죠?
2016년부터 금리를 올리던 구간에 랠리. 근데 이제 우리나라 종목으로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면 조선업종입니다. 사실상은 큰 조정이 없습니다. 20% 수준의 조정이 없습니다라고 표현을 드렸지만 에휴 조정이 없는 게 어딨어요. 다 조정은 있지. 예? 어느 시점에서도 조정은 있죠. 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조정폭을 보시게 되면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주봉으로 봐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일봉도 이렇게까지 나오면 좋은데 일봉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죠? 일봉 안 나오지. 주봉 2003년 이후 이게 뭐냐면 이게 33배 올라왔을 때 기준인데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33배 올라왔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요 앞에 자락 당겨 보면은 얘도 똑같아요. 시장 빌리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장 빌리는데 8만 원에서부터 6만 원까지 견디겠어요? 예? 25% 밀렸어. 25% 밀리는데 견딜겠냐고. 얘 이렇게 갈 때 주변 다른 종목은 안 갔겠어요? 예를 들면 금융지주사 이때 안 갔겠어요? 야 이거 말이야 금융지주사 폭등 나온데 말이야 이거 말이야 응? 조선주의 실적은 뭐 이 당시 기준에서는 30년 만에 업방오졌으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차과정 랠리에 뭐 예를 들면 기아차라든가 기아차의 주봉 보시면 2008년 말부터 해서 그냥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 흐름이 나왔잖아요. 이게 몇 배? 13배. 13배의 흐름이 나옵니다. 차과정 랠리 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뭐. 이 정도면 좀 버틸만 한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화학주들 이때 당시 한번 볼까요? 화학. 롯데케미칼. 차과정 랠리 때인데 단기적인 뭐 변동이어서 크게 변동이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해. 크게 나오진 않았네. 어찌됐건 뭐 이런 자락. 혹은 이거보다도 또 이런 자락. 우리가 이제 내 종목이 아니니까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자락에 이제 뭐 37만 원에서부터 30만 원까지, 37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내려오면 거의 이것도 패닉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다.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 20%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20%면 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탄력도 과했지만 이번에. 그리고 뭐 이럴 때 기준에서도 금리 인상하고 기초 소재 부분부터 먼저 움직인다 그랬죠. 이 조정폭 봐봐요. 아휴.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인데 그때도 이제 전자의 실적 부분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일봉이 나오겠다. 방송 화면에서 이제 자주 보여드렸던 기준이 되는데요. 뭐 코로나19 그 수준의 기준은 우리가 아닙니다만 2016년도 주봉 월봉 월봉으로 오케이 월봉으로 그때 교육을 해드렸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이제 2013년도 최고점이 36조 7천억 실적을 찍을 때 최고점입니다. 36조 7천억을 찍을 때 이게 요 당시 기준이 이렇게 당겨 보시면은 그나마도 이제 이 정도면 뭐 견딜 수 있어 그러죠.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천하의 삼성전자가 이따만한 음봉이 나와요.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음봉 사이즈들이 나옵니다. 누구나가 다 매도라 그랬어요. 농담 하나도 안 못하고 다 매도. 다 매도래. 갭도 메꿨고 다 매도래. 윤정도는요. 과하다. 그게 근데 그렇게 오랜 기간을 볼 정도의 시장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런 변동성들이 있긴 있었어도 대세장의 기준에서
이런 경우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롯데케미칼이나 기아 같은 경우에 차화정 랠리 때 흐름 보시면은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쭉 갔거든요. 사실 중간에 한 번씩 조정이 있더라도 조선의 현대중공업도 아까 잠깐 보여드린 부분이 조정이 있었더라도 초기 단계 기준이고 본격 랠리의 기준에서는 조정이 있더라도 그렇게 깊지 않았거든요. 20% 내려오는 경우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준점의 흐름들을 뭐 하여간에 뭐 여러 가지 요인에서 들여다보고 다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찌됐건 너무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종가 관리 부분이나 오늘 마감 동시효과의 기준에서 이왕이면 마감 동시효과 이런데 이제 월말 효과 부분은 금융당국이 이제 또 불법으로 규정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과도하게 밀려 있으니까 좀 돌려놓기를. 그렇죠. 지가 양심이 있으면 좀 들어 올리겠죠. 그죠. 자 그렇게들 하시고 오늘 좀 많이 버거우시더라도 일단 영상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주도주들의 그러한 케이스는 있긴 있었어도 단기적인 그 변동성의 확대였지 그것이 추세적으로 무너진 경우는 말 그대로 그게 시장이 끝났을 경우 이외에는 없었다. 예,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